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TV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해서 시장은 오름세, 오후 들어서 또 한 번 탄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첫 번째 키워드 좀 넓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정책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지주사, 증권, 보험 쪽 움직입니다. 장중에 다른 쪽은 흔들림이 있어도 이쪽은 정책 드라이브 있는 쪽은 계속해서 굳건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포인트 찾아보죠. 황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사실 10억이냐 50억이냐 불확실한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50억에 대한 확신을 팀장님 가지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형 호재가 상당 부분 소진됐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한번 이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다시 이제 풀린 구간에서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걸까요? 일단 오늘의 오전 조정,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는 그래도 반등은 하고 있죠. 네. 근데 오전에 지수가 좀 하락했을 때 이제 세론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 때문에 세론으로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오전장 지수가 약했던 거는 이제 NXT에서는 하이닉스 비롯해서 소부장들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 대형주들이 그 정도까지 올랐으면 좀 약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확산이 되면서 반대로 그 부분들이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 들어서 10시 반 전후로 해서 또 시장은 또 반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들을 보면 종목들이나 섹터들을 보면 워낙에 좀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가는 쪽만 계속 가는 경향들이 강하고 그 부분이 좀 극에 달했을 때 이제 반대급부가 나오는 양상들이기는 한데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계속 좋았던 조선주가 지난주에 좀 쉬었죠. 반대로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시장 수급을 가져가면서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조선이나 바이오나 그다음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악재가 나온 섹터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7월 말에 한번 시장에서 소화를 한번 했고 네. 그리고 뭐 이번에 100억 오늘 오전에 그 나온 차익 실현 물량에는 100억을 기대했던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주가가 빠지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빠졌던 건 세론으로 보시기보다는 다른 외부 요인 뭐 조금 있더라도 그게 직접적인 이유라고 생각 안 하고요. 단순하게 만약에 그 이슈로 빠졌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오후 들어서 특히나 대주주 범위에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바이오인데 이제 오후 들어서부터 알테오젠 비롯해서 이제 조금씩 다 올라오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또는 이런 이유를 어떠한 이런 이유들을 포함해서 이런 기회에 주가가 조정 줄 때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섹터 순환매 관점의 접근 말고 지금 강한 지주사 쪽을 직접 노려보는 전략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지주사 보험, 증권 포함해서 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과매수나 또는 이평선과의 이격을 보는 방법들은 각자 투자자분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좀 과하게 오른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메리츠 금융주는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고요. 다만 지수가 결국은 PBR 1.3배 수준 정도 네. 한 3,900, 4,000포인트까지 뭐 달성이 1차 목표라고 한다면 이 지주사나 그다음에 증권이나 이런 쪽은 반드시 같이 가져야 되는 섹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반드시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할 때 더 강함을 바라는 게 네. 아니라 조정 시에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워낙 핵심 이슈다 보니까 김진경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주사를 비롯해서 정책 드라이브 관련된 종목군의 메리트 본부장님의 시선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딱 9월 이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저평가 매력까지 더한다면 지금 괜찮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서 워낙에 이슈에 집중이 되고 있고 이슈가 바로 정책 쪽으로 많이 몰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정책 모멘텀이 작용되면서 바로 지주사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 쪽으로 죄송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주사 쪽으로 이제 관심이 몰려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수급이 옮겨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주사 쪽으로 몰려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농심홀딩스의 경우는 이제 주요 리포트로 인해서 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뭐 한화라든지 LS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자회사는 일을 또 잘 해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경우 이제 방산 쪽으로 워낙 일을 잘 해내주고 있고 LS 쪽의 경우 이제 전력 쪽으로 일을 잘 해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회사들이 좀 더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런 지주사 쪽으로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딱 주도주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서서히 그동안에 관심이 많았던 업종에서 이 지주사 쪽으로 또 넘어오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증권주도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동안 증권주들이 좀 관심이 이어졌다가 이제 지주사 쪽으로 좀 이동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지주사 쪽으로 어느 정도 또 수급이 좀 잡히게 된다면은 충분히 지금의 경우는 당분간 추가적인 추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지주사 관련주 그리고 충분한 자회사들이 성과를 내주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게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주사 쪽에서 더 오른쪽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주사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죠. 앞서서 황 팀장님께서도 이전에 정책 드라이브로 지주사가 오를 때도 자회사가 잘하는 똘똘한 본업에 충실한 쪽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시장에서는 HD 현대 하나 쪽이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조방원 쪽에서의 수급 이탈은 나오고 있어서 이쪽 관련된 지주사를 보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주사들 특히 사업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 단순하게 자회사들의 지분만 갖고 있는 자회사들보다는 대표적으로 CJ 말씀하셨던 대로 그다음에 한화, HD, 현대 같은 사업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들이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지주사들 흐름 보면 네. 뭐 CJ 정도만 사실 최근에 좀 올라왔을 뿐이지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한 2달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한 2달 정도 조정받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거고 지난주에 지수가 올라갈 때 반도체 위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반도체가 너무 워낙에 많이 가다 보니까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이제 다음 가능성이 있는 향후에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로 갔는데 이제 오늘은 지주사인 거죠. 네, CJ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지주사들 특히 뭐 하나나 이런 CJ 이런 보면 다 신고가를 네. 트라이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충분히 지금도 저는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요. 금융 지주사 중에서도 오늘 좀 쉬고 있는 금융 지주사들은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주사들은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모든 우상향하고 있는 섹터들 중에서 쉬는 섹터들의 공략 이거를 대전제로 놓고 보시고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올라가는 거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좀 약간 막판에 뭔가 불을 뿜듯이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천천히 이렇게 속도 조절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면 하반기장 그래도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짧게요. 단순히 정책적인 드라이브, 일시적인 이 하나의 뉴스 말고 전통적으로 보는 재료를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배당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 달, 다음 달에 대한 매수 전략도 괜찮은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배당 소득세 감세에 대한 이슈도 같이 있죠. 이 부분만 사실 잘 시장에서 원하는 건 30% 이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 지주사는 지금보다 당연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에 당연히 주도 섹터 올 봄에 보여줬던 네. 그 정도의 파괴력을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조금 상대적으로 슬로우할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부분 상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시장이 원하는 만큼 정도 지금 30% 중반이잖아요. 35%로 알고 있는데 이게 30% 이하로만 조금 맞춰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한 단계 과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사실 추석 전후로 해서 배당주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멀티플이 더 확장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주사들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단어는 삭제하겠습니다. 반드시는 없으니까 확률이 그렇게 되면 높다. 확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증권 지주사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네요. 오늘 가지고 있는 포인트 한 번 더 두 분과 함께 점검 받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에서 이것도 영향을 받아서 뻗어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봇 규제 없앤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달리고 있는 로봇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야기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본부장님? 네네. 자, 오늘 로봇 관련주에 대한 흐름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안에서 돌아가면서 시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책적 드라이브가 이렇게 확실하게 뒷받침돼 준다면 더욱더 상단은 열려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로봇 봐야 되는 걸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경우는 저는 지금도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요즘 이제 시장 자체를 보시면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 또 올라가고 있는 장세고 그런 올라가는 종목들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로봇주의 경우는 그런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어떤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확대, 어떤 대기업들의 이제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의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더 그러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추세를 타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속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또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에 쏠려지고 있고 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섹터군에 또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주에게 우리가 충분한 지금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사실 로봇주에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조금 변동성 있게 움직여지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장중에도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경향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은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도 좀 단기적으로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로봇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 내에서 이렇게 정책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크게 좀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로봇주에 대해서는 지금은 충분한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 미치는 정책의 힘이 강할 것이다라고 본부장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을 보면 사실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막혀 있었던 그 걸림돌을 치운다, 완화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거든요. 맞물리는 부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 자율주행 성격이 조금 더 강한 쪽까지 매기가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거기까지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로봇주나 뭐 자율주행 관리 이렇게 함께 움직여지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시장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게 된다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로봇 다음에 바로 다음에 자율주행이 터자가 될 수가 있고 물론 다른 섹터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두 개 섹터로 좀 집중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로봇 쪽으로 쏠림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고 또한 정책적인 얘기에서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이 뭔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로봇에서 또 자율주행 쪽 이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가장 중요한 바로 규제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도 또한 추가적인 어떤 완화에 대한 소식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집중이 될 수가 있는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좀 더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는 아니고 서서히 물들어가는 그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십니다. 황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전반적으로 로봇에 대한 에너지는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근데 이럴 때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한 종목이 계속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묘하게 강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잘못 로봇주를 선택하시면 로봇 모멘텀 타는데 내 로봇주만 안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안에서의 키워드를 잡는다면 세부적으로 지금은 어떤 방향을 봐야 되는 걸까요, 팀장님? 지금 로봇주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노란봉투법에 대한 수혜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의 상승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나 패턴들 그리고 종목들을 다 전체적으로 사실 보면 사실 전형적인 아직은 테마주의 영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요? 네,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마주라고 봅니다. 주가의 흐름과 좀 별개로 아직까지는 대시세가 나기 전까지 저는 언젠가 로봇주들 중에서 분명히 한 10배가 나오는 대시세 나온 종목이 나올 거라고는 보는데 아직 그거를 보여주기에는 아직은 숫자로 보여주는 게 아직은 조금 희미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매매하기는 너무 좋은 구간입니다. 시장의 유동성도 넘쳐나고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나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은 종목 이 섹터 안에서 워낙에 순환매 차원으로도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당연히 좀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맞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가다가 일정 부분 주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실적 시즌에 가게 되면 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아직은 숫자로 받쳐주려면 아직 좀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증명하려면. 그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네.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향후에 실적이 잘 나온다면 그 종목들이 분명히 보여줬던 끼도 있고 해서 대세가 나올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뭐 로보틱스가 그럴 거고요. 오늘 뭐 로보스타라던가 그다음에 대형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두란 로보틱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 대시세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은 있어서 매매하시기 정도 저는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권고드리겠습니다.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또 실적이 나오게 되니까 아직은 테마의 영역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장의 중심에서 그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 번째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삼성 쪽에 이벤트가 있긴 한데요. 오늘 투톱이 장중 좀 변동성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시장 출발해서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오늘 하이닉스도 신고가 영역까지 장 초반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였고요. 하이닉스는 장중에 하락권까지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단순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쉬어간다라는 패턴으로 오늘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오후장 다시 강해지고 있다라는 이 대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대장주 두 종목의 추세, 이 흐름부터 오늘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네, 사실 이제 장중에 좀 살짝의 변동성이 좀 나타난다 네. 하더라도 그래도 추세는 좀 잘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거의 뭐 5거래일 연속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연일 좀 계속 상승하는 흐름 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에 따른 좀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이 시장에서도 워낙 낙관적인 전망을 좀 내놓고 있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더 자극을 하는 구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당분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너무 단기간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소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은 이제 전망 긍정적으로 나올지라도 기술적인 흐름상 또 쉬어가는 구간도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단 보유자분들을 한해서 좀 더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신규 매수도 우선 이제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지만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따라 잡으시는 것보다도 한 차례 분명히 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좀 다이렉트 올라간다라기보다도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 중간중간마다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만약에 고려하신다면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과정에서 관심 가지시는 것보다도 조금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한번 다시 전략을 세우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가파르게 역사적인 고점 놓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도 궁금하실 테니까요. 콕 집어서 황 팀장님과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야기 좀 풀어가 볼까요? SK 하이닉스가 34만 원, 그리고 피로감을 약간은 보이고 있는 구간이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일각에서는 키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를 보면 9만 6천 원까지 나오기도 했고 계속해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증권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도 괜찮을지 SK 하이닉스가 쉬어간다라는 숨고른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삼성전자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종목 다 네. 괜찮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시각을 조금씩 바꿔야겠죠. 네. 엔비디아가 GPU도 그렇지만 소캠2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들고 나왔고요. 거기서 많이 들어가는 게 거기서는 HBM보다는 LPDDR 저전력 반도체를 많이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판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관련된 소부장, 그리고 삼성전자 포함해서 또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낸드도 최근에 낸드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유효한 환경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과거에는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네. 뭐 예를 들어 페어 트레이딩을 그렇게 가져갔다면 지금은 두 종목 모두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 약간 좀 결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익률에는 당연히 HBM이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당연히 상승률은 좋을 수 있지만 최근에 좀 너무 과하게 올랐고 삼성전자가 HBM에서 조금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DDR이나 낸드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호재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 그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한다는 기사가 또 오늘도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플러스적으로 요인이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끌고 가버리면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지금 대형주가 중소형주들보다 그다음에 이런 성장 주식들이 퀄리티 주식들, 가치주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대형주,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형주와 대형주가 더 많은 성과를 낸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만 최근 보시면 대형주들이 더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런 양극화 현상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형주 먼저 사기 때문에 대형주 포트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또는 내가 중소형주 단에서 확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뭐 오늘도 보면 중소형주들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직도 안 오르고 있는 중소형주, 중형주도 사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차라리 지금 업종 대표 주식들, 올라오고 있는 업종 대표 주식들을 매매하시는 게 지금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전자는 업황도 괜찮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이제 겨우 중립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올해 연간으로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 이제 겨우 아직도 한 3만 3조 정도 순매도입니다. 여전히 순매도고 최근 1년 동안을 보면 여전히 15조 정도 순매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여력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 받쳐준다고 하면 대형주 단으로 돈이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1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도 플러스적인 요인을 감안하셔서 전자는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선택권으로는 1번일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몰리는 자금 그 흐름을 잘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수혜 영역에 있는 쪽도 확인을 해볼게요. 소부장단에서의 연일 장비 쪽의 랠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리포트 나온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 직접적인 수혜 받는 쪽 SK 하이닉스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강력한 흐름이 나왔다가 역시 투톱이 흔들리니까 여기도 변동성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장 초반에 한번 치고 간 쪽에서는 그 재료에 오늘은 부각된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한번 위쪽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쪽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지 소부장단의 아이디어 어떻게 본부장님은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투톱이 좀 달려나가면서 소부자 단들도 좀 뒤따라가는 좀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가볍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이제 그 종목에 이제 덩치 자체가 좀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형 반도체주보다 이제 소형
반도체주들이 오를 땐 또 가볍게 오르기도 하고 또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좀 큰 폭으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반도체주에 대해서의 긍정적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고 또 투톱들의 움직임이 일면서 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동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이로 인해서 오히려 좀 주가의 변동성도 많이 좀 열어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는 갑자기 강하게 올랐다가 오히려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꼬리를 달고 좀 미끄러지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각각 개별적인 종목들마다 이제 각각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라는 이제 분위기에 휩싸여서 동시다발로 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도 밀릴 때도 한꺼번에 또 밀려지는 현상들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일단 이제 관련주로 내에서는 지금부터는 뭔가 개별적으로 좀 더 차별화가 된 내용들이 있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너무나 민감하게 좀 반응하다 보니까는 이럴 때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트레이딩이 좀 트레이딩이 능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은 변동성에 좀 대응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반도체에 따른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가시는 것보다도 좀 더 개별적인 이슈에 집중하셔야 되실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환매도 워낙에 빨리 돌아갈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른 종목들이 다시 눈에 띌 가능성 그런 부분들도 열어두셔야 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 주에 대해서 모두 다 좋다라고 좀 보신다기보다도 종목별 차별화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좀 더 개별적으로 좀 더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시선이 모아져도 우르르 다 오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선별적인 전략 중요성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관세라는 키워드 안에서 지금 현대차, 기아의 고민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리한 가격 환경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죠. 황 팀장님, 오늘 현대차, 기아가 많이 흔들립니다. 일본은 서명을 했고 우리도 15%이긴 하지만 서명을 못한 상태.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협상안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계속 밑으로 내려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전의 계기를 두 종목 모두 만들어내지는 못하거든요. 일시적 노이즈 성격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방해하는 이슈로 봐야 되는 걸까요, 팀장님? 계속 사실 우려는 있었지만 네. 저도 뭐 버틸 만은 하는 구간이다. 신규를 못 사더라도. 근데 오늘 두 종목 다 추세를 강하게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시간이 되면 또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올라오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최근의 시장 흐름상 안 좋은 종목들은 계속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최소한 매수세가 더 세게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정도면 사실 버티는 거는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좀 평단을 빨리 낮춰서 빨리 엑시트를 하고 싶다는 그런 전략보다는 나중에 다시 긍정적인 뉴스가 좀 더 나와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때 엑시트를 하시는 게 저는 지금 나아 보이고요. 일단은 향후 나오는 뉴스 플로우가 사실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도 있었고 나쁜 뉴스도 있었지만 주가는 계속 방해를 받지 않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악재에는 민감하지 않나 보다라고 했지만 오늘 결국에는 물량이 좀 나오는 거 보면 그 쌓였던 에너지들이 오늘 하방 쪽으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구간에 들어갔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천천히 좀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벤트 기대감 가져도 되는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본부장님과 이 질문 함께 하겠습니다. 18일이 현대차 인베스터즈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로봇 관련된 이야기만 했는데 관세 관련 노이즈가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힌트가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의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점 어떤 점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가장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막는 게 바로 관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세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게 가장 최우선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이로 인해서 주가도 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좀 관세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투자 심리도 좀 더 돌려지는 모습들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뭔가 좀 더 추진을 하고 있는 새로운 부분들이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좀 투자를 하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지만은 일단은 관세적인 부분을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새롭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집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관세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뭔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사라지고 난 뒤에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우려감을 또 돌파를 해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뭔가 좀 기대거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위기들이 있는 상황 때문에 위기들을 좀 돌파해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대응책도 마찬가지로 주가에는 다소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물론 로봇에 대해서 많은 키워드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남은 하반기 동안에는 전체적인 글로벌 판매량도 중요하게 좀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인베스터데이 이런 이벤트도 좀 앞두고 있지만은 당장으로서는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 둔화에 대한 문제에 따른 대응력 그리고 관세 문제의 해결에 따른 불확실성이 먼저 제거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관망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관망 구간이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계속 전기차 수요 둔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주셨는데 그럼 결국은 이 인베스터데이에서 하이브리드 전략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네, 뭐 그 부분도 좀 더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도 생각지도 못한 어떤 불확실성이 지금 나온 상황 때문에 이거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대응책이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투자라든지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또 주가의 어떤 반등에 따른 이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좀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계획들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방향키를 제시하는지 한번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키워드 향하겠습니다. 상반기 주도력을 가졌던 조방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세 카테고리 내에서 미국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황 팀장님, 조선, 방사, 원전, 특히 조선 기자재도 많이 내리고 지금 대형주도 힘을 못 써서 이쪽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서 본 관세 문제로 인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도 올라갔기 때문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 수급 이동의 관점에서 여길 봐야 되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선을 이쪽에는 줘야 될까요? 조선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제가 없습니다. 네, 자동차는 대체제가 있죠. 미국 입장에서. 조선은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수급적인 리밸런싱 정도라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악재 뉴스 하나도 없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워낙에 조금 다른 종목들이 약할 때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종목이 올라올 때 약간 리밸런싱하는 그 정도다.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조선은 지금 구간 계속 엔진이나 지금 오후 들어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엔진이나 그다음에 주력 조선 업종, 조선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전의 계기로 통화 수합이란 키워드도 봐도 될지 짧게만 설명해 주신다면요. 통화 수합까지는 되면 당연히 좋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재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에 우선적으로 시선을 두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원전도 정말 짧게 들어볼게요. 김진경 본부장이 오늘 원전도 하락폭이 좀 깊습니다. 국내 정책에 반하는 그 흐름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도 대미 투자 관련해서 오늘 조정이 있는 건지 성격 분석만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장의 경우 이제 국내 정책에 따른 우려감이 좀 작용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각에서 이제 탈원전을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력
전력 부족에 대한 사태를 원전보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발전을 또 제시를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다소간 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놓고 봐주면 정책적인 분위기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랭킹5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침표 찍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안 팀장님, 김진경 본부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